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고 팀의 김기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수급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데이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된 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월요일 날 집계가 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한 일주일 조금 넘는 그런 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 최근에 그리고 뭐 대출 관련한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대출을 뭐 이제 뭐 안 해주고 축소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이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빠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좀 무드가 좀 형성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움직임인데, 대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죠? 예, 밑으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많이 움직이는 데가 세종,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전남, 대구, 그 다음에 얘가 전북, 이런 데들은 어때요? 다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전세 수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전세 수급. 전세 수급은 뭐예요?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전세 수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세가 조금씩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숫자가 여전히 높죠. 이게 이제 0부터 200 사이를 움직입니다. 이 전세 수급이라는 거는.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밑에 있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고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떨어지는 대전도 지금 160이고 세종도 1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좋아요. 하지만 조금씩 밑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지금 매도세가 많고 전세 수급이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왼쪽에 있고 가장 밑에 있는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지역이고요. 자, 반대로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서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충북입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매수세가 여전히 가장 뜨거우면서 전세 수급도 아주 좋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좋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세 수급이 좋으니까 당연히 전세가 가격이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향후 입주 물량만 없으면 전세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이것들이 매매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가 미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데이터를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지역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매매 수급이 이렇게 좀 떨어졌죠, 지금.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원인을 보니까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매수자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늘었어요. 근데 매수자가 늘었는데 왜 매매 수급이 떨어졌냐면, 이 파란색이 매도자가 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매수 사고 싶은 사람이 늘은 비율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급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세종이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많고, 요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세종의 데이터가 지금 2020년 1월 달부터 중간에 데이터가 없다가 다시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생겼는데, 지난 2020년 1월 달 이후로 요 파란색 선이 가장 위에 있죠. 즉 지난 2020년 초반 이후로 지금은 세종의 매도세가 가장 세다. 즉 세종이 지금 아파트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종의 전세 수급은 여전히 142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아직은 전세가가 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고, 혹시라도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아마 보합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세종의 전세 수급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100 근처나 10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위험해질 그런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안 좋아질 지역의 대표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대구를 꼽았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내년서부터 약보합세로 전환이 될 거고, 23년 내후년서부터는 상당히 하락폭이 커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를 보시면 대구의 요 파란색이 매도세인데 어때요? 매도세 여전히 아주 높죠. 그리고 빨간색이 매수세인데 조금 올라왔지만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는 여전히 팔자세는 많고 사자세는 거의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의 대구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투자를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에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라면 올해 연말 안으로 대구의 아파트를 처분할 것 같아요. 왜?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매도의 적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수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금 올랐다가 살짝 내려왔죠. 근데 여전히 17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급 상황만 조금 매매
매매 수급이 안 좋다 뿐이지 가격 자체가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내년 되면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된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게 계속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이제는 전세가 매매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남도 어때요? 전남도 매수세가 좀 늘었죠. 근데 매도세도 좀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매매 수급이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전주보다 조금 지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수급도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175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뭐 아직은 크게 리스크는 있어 보이지 않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전세 수급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와, 이 전세 수급이 이렇게 높다라는 192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전세 수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다? 가장 위에 있는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은 전세 수급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하지만 울산의 입주 물량을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울산의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전세 수급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뭐 울산은 지금 뭐 그렇게 위험한 그런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조금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매수세는 별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조금 팔자세가 늘었지만 이때 보시면 이때는 뭐 거의 뭐 팔자세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근데 이때에 비교하면 여전히 아직은 분위기는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뭐 부산, 경북, 경북도 살짝 왼쪽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경북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뭐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은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뭐 아주 조금 움직인 정도에 이 정도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대전을 보시면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는 폭이 세종 이상으로 크죠. 굉장히 많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 뭐다? 지금 대전의 전세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올해 6월달, 8월 1일 날을 고점으로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세 수급 160.8은 언제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난 2020년 3월 달에 이때 137을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전세 수급이 여전히 160 정도 돼서 높은 수준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추세를 좀 봐야 돼요. 만약에 대전의 전세 수급이 향후에 뭐 150, 140, 130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뭔가 대전의 아파트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대전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전세 수급 동향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매수세, 이 매매 수급은 빨간불이죠. 그래서 여전히 매매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변화 없죠.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 없고요. 서울도 지금 전세 수급이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수요예요. 전세 수요. 근데 전세 수요가 언제 고점 찍었어요? 8월 1일 날을 고점으로 지금 전세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공급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같이 좀 보시면서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서울의 전세 수급이 만약에 한 13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그러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여전히 이 매매 수급은 서울은 여전히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좀 광주가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가 어때요? 와, 지금 매매 수급이 지난 한 2016년 이후로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매수세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났고 매도세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광주에 무슨 일 있나요? 광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지난 2016년 연말 이후로 가장 지금 불장이다. 너무너무 지금 뜨거운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세 수급도 여전히 뜨거워요. 여전히 괜찮고요. 그래서 와, 광주가 굉장히 뜨거운 불장이네요. 자, 그다음 뭐 강원도나 충남의 이런 지역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따로 제가 체크하지 않겠고 자, 충북 같은 경우도 어때요? 또 오른쪽으로 갔죠. 충북도 광주에 이어서 충북도 어때요? 지난 2016년 후반 이후로 가장 뜨거워요. 그리고 충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다라고. 그리고 충북도 향후 입주 물량이 진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와, 보세요. 매수세 늘어나고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매수가 주춤할 때 이때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가 바로 기회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모든 건요 펀더멘탈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잠깐 규제한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의 흐름대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엄청 해피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아주 뜨거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계속 불장이다. 전세 수급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전히 전국의 불장은 아주 뜨겁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조금은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세종도 지금 140이 넘는다. 그래서 아직은 당장은 뭔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발표된 이 매매 수급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댓글들 많이 좀 달아주시고 저도 꾸준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수급이 아닌 실제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